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편해져야 할 텐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 젊었을 때처럼 바쁘지도 않고 이루고 싶었던 것들도 어느 정도 이뤘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결혼은 잘했을까? 직장은 괜찮을까?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레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다더라. 누구는 건강이 좋다더라.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가 신경 쓰이고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욕심, 건강하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나쁜 욕심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지쳐갑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바람이 많으면 불안도 커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욕심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말한 비관주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장밋빛으로 포장하지 않고 인간의 삶에는 본질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정도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고통의 연속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갈증에 비유해 볼까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 순간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시지요. 이게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욕망도 이와 같습니다. 새 옷을 사면 한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또 다른 걸 갖고 싶어집니다. 손주가 말을 배우면 기쁩니다. 하지만 곧 글자를 배우길 바라고 학교에 가면 성적이 신경 쓰이고 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달리지만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그냥 포기하고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우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그러면 고통도 줄어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작으면 적은 물로도 가득 찹니다. 큰 그릇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욕심이 작으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실천적 비관주의입니다. 삶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되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욕심을 줄이는 것. 이것이 평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60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인생의 진실도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가려 애쓰기보다 내려놓으며 가벼워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욕심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알면서도 계속 욕심을 내고 그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욕심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성적을, 젊을 때는 좋은 직장을, 중년에는 경제적 안정을, 계속 무언가를 이루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뒤처질 것 같고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제라도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겠지. 자식들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겠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남들과 나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어 있지요. 친구가 손주를 자랑하면 내 손주도 그래야 할 것 같고, 누군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하면 내 건강도 신경 쓰이고, 이 비교의 습관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60대가 자주 겪는 욕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관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길 바라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르길 원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하고 외롭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불편해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이 음식 저 음식 가려가며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검진 결과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역설이 생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존중받고 싶고 가족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정받으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 가치가 예전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허탈함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아마 가장 흔하고도 강한 욕심일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길, 행복하길, 건강하길 바라는 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자식과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미 욕심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긴다.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기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온을 잃는 구조입니다. 기대가 크면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실망이 커지고 불안과 짜증이 생기고 평온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기대를,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바람을 가지되 그 바람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되 안 되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볍고 호흡이 편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걱정해야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게 되니 자식도 편하게 연락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비교하거나 자랑하려 들지 않으니 대화가 편안하고 진솔해집니다. 배우자에게 기대를 줄이니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즐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산책길의 풍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한 만큼 충만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입니다. 불안과 집착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것, 더 많은 것 대신 충분함을 선택하는 것, 끝없는 경쟁 대신 지금의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부정적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욕망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평온.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60대의 우리에게 이것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채우려 하기보다 비우며 가벼워질 때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낮춰보세요. 당연히 이래야 해라는 생각을 잃으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길 기대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다면,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거나, 혹은 몰라줘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 대한 이해와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2. 비교 멈추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은 지금대로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남들과의 비교는 더욱 해롭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건강하고,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이야기 대신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아침 산책이 참 좋더라. 어제 본 드라마가 재밌었어. 같은 대화가 훨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3. 조금만 내려놓아도 가벼워지는 관계 정리.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만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편한 사람 몇 명과 깊게 교류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겉으로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4.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배우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기.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걷기, 명상, 산책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걷는 그 순간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기록하기. 하루의 끝에 일기를 쓰되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 보이는 하늘, 친구의 안부 전화 같은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5. 욕심 대신 충분함에 귀 기울이기. 우리는 늘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 가진 것. 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원입니다. 충분하다는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식사 후 배부르다. 충분해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옷장을 열 때 입을 옷이 이렇게 많네. 충분해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확인이 쌓이면 욕심이 줄어들고 만족이 커집니다. 6. 불필요한 것들 줄이기. 물건 줄이기. 집 안을 둘러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정리하고 버리거나 나눠주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정보 줄이기. 뉴스를 하루 종일 보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비교하고 부러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사소한 걱정 줄이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했는데 괜찮았을까?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7. 예술과 음악을 통한 마음 안정.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그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클래식도 좋고 옛날 노래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소리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림 그리기나 감상하기.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색연필로 낙서하듯 칠해보거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시 읽기. 짧은 시 한 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의미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언어의 리듬과 느낌을 음미해 보세요. 예술은 우리를 일상의 욕망에서 잠시 떼어내어 더 높은 차원의 평온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예술을 통해 발견한 위로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인생이 보인다. 60대는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가려 애쓰기보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 삶은 나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작은 것들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새소리, 오랜 친구의 미소. 이것들이 바로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기대를 줄이는 데 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평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60대가 욕심의 무게에 짓눌린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에 감사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